안녕하세요. 월드 크립토입니다. 자, 지금 방송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듯이, 책을 읽어가듯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언제 발행됐고, 어떤 큰 이슈들이 있었냐에 대해서 책을 읽어가듯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란 제목의 9페이지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됩니다. 자, 여기서 제네시스 블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네시스 블록이란 말은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첫 번째 블록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네시스 블록이면 비트코인이 최초의 블록이 제네시스 블록이라 하면, 그러면 제네시스 블록이란 말은 비트코인에만 쓰는 말인가? 라고 의문이 들 수 있죠. 자, 그건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제네시스 블록이 라고 하죠. 이더리움 제네시스 블록은 2015년 7월 30일에 이더리움 제네시스 블록이 생성됩니다. 이렇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에서 생성된 그 코인의 첫 번째 블록을 말을 합니다. 뜻을 하는 겁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란 말이. 자, 그리고 2009년 1월 3일 같은 날 사토시 나카모토가 첫 채굴을 통해 50BTC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 11일 같은 해 비트코인 코어 버전 0.1 프로그램이 공개되었습니다. 자, 공개하면서 나카모토 사토시는 통화의 뿌리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통화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이 소수점 아래로 8자리까지 지금 되죠. 즉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만 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제약이 아닙니다. 추후에도 언제든지 필요시에 거래 프로토콜을 고쳐서 자리수 제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착각하는 게 비트코인이 익명성을 보장한다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웬만한 금융사에 뒤지지 않을 만큼 투명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익명성을 보장하는 코인은 또 따로 있죠. 자, 그리고 같은 해 12월 30일 처음으로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상승합니다. 정확하게 2009년 12월 30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2010년 8월 6일 비트코인 프로토콜 상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여 8월 15일에 악용되어 1840억 개의 비트코인이 생성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문제는 수시간 내에 해결되고, 자, 해당 비트코인 블록은 자동으로 제거되고 프로토콜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자체와 관련된 최초이자 유일한 보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011년 4월 16일 타임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7일 국내 언론에서 최초로 비트코인을 언급했죠. 언급 내용에는, 기사 내용에는 해커들이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같은 해 8월 22일 인사이드 비트코인 컨퍼런스 앤 엑스포가 뉴욕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2년 9월 27일 비트코인 재단이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1월 28일 첫 번째 반감기가 되었죠. 자, 2012년 11월 28일이 비트코인의 첫 번째 반감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6일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거래소가 은행업을 허가를 받습니다. 취득한 거죠.
자, 2013년 2월 19일에는 개선된 다운로드 방식의 볼륨 필터가 적용된 비트코인 버전 0.8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3월 12일 밝혀지지 않았던 프로토콜 규칙으로 0.8 버전이 여러 갈래의 체인을 생성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0.81 패치 버전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1.02 BTC를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압류한 처음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달 후인 8월 19일 독일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공식 화폐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첫 번째 비트코인 현금 자동 입출 금기가 캐나다의 밴쿠버에 설치되죠. 11월 1일 같은 해 12월 1일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파리바게트 인천시청역점에서 최초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최초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파리바게트에서요. 그리고 8일이 지난 12월 9일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자, 다음 해 가장 큰 일이 또 발생하죠. 가장 큰 일이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2014년 2월 16일 당시 비트코인 거래소 중 두 번째로 큰 마운트 곡수가 폐쇄됩니다. 마운트 곡수는 도쿄 시부야에 기반을 둔 거래소입니다. 자, 마운트 곡수가 거래소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시점에서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치는 1000달러 수준에서 97달러로 급락을 하게 됩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CJ그룹에서 런칭한 VOD 서비스 빙고에서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합니다. 자, 2015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 6일에는 비트코인 거래소 세 번째로 큰 유럽의 비트스탬프가 그 당시 해킹을 통해 지갑이 털렸다고 밝힙니다. 약 19,000개, 당시로 500만 달러의 규모였죠. 9월 17일 날 또 의미 있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서 비트코인 및 다른 가상화폐를 원자재로 규정한다고 발표하죠. 예, 아주 상징적인, 이 당시에 아주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8월 2일에 홍콩의 비트피넥스에서 약 12만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합니다. 당시 6,500만 달러 규모였고요. 9월 19일에는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네이슨 판사가 JP모간 체이스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해킹 관련 형사 기소권에서 비트코인을 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 또한 역사에 남을 판결이죠. 자, 다음 해인 2017년 3월에는 어떤지 볼까요?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라는 단체에서 비트코인 하드포크를 진행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당시 시세의 3분의 1이 폭락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취소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드포크에 대한 얘기는 있을지 몰라도 이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난 2020년 5월 12일에 세 번째 반감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2021년 6월 9일에 엘살바도르에서 세계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지금 현재 시점 여기입니다. 예, 12월이죠. 2021년의 마지막 월봉이 이렇게 마감이 되나 봅니다.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시작과 현재까지의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요점을 요약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